안 하고 예. 말이 없으시네 지금. 오늘 뭐 검사가 났어요? 검사 안 만나줘가지고 그냥 갖다 추가 서류를 또 갖다 였거든요 지금. 3일. 기각 안 된다는 건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니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저번에 추가 서류를 내도 그 검사님께서 기각 처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아, 예. 근데 아무 이야기가 지금 없으셔요. 처음에 첫날 갔을 때 네. 그 여자분 나오셔가지고 만나달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니까 필요가 없으시니까 그냥 소리만 내고 가라 하더라고.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제가. 네. 오늘 또 갔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가니까. 대구 검찰청에? 예. 전화가 오실 때 됐는데 아직 전화도 없으시고 어떻게 기각 서류 준비 다 됐나요? 아직 그까지는 안 됐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사건 번호 치면은 바로 안 뜨는가요? 뜨죠. 그게 어떻게 나와요? 그걸 번호를 치니까 저 이병기 저 변호사님은 다 보시던데. 그러니까. 예. 거기 진행사항이 나오거든요. 뭐 기각했으면 그거 기각했다. 아직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어제 이렇게 가서 물어봤는데. 그게 그럼 이따가 사건 번호 좀 뜨거든요. 사건 번호는 지금 안 불고 왔고. 잠깐만. 문자가 없어요? 일단 문자로 그럼 이따 주시면 되고. 네. 그럼 일단 요 당사자 네네. 네. 성함 어떻게 돼요? 한진희요. 그러면은 구미 어디 사세요? 저는 구미. 구미 계시고. 저번에 뭐지? 탄원서에도 같이 올렸던 분이. 아니 이분은 안 저는 이제 고소를 했기 고소를 한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탄원서는 따로 구성한 게 없어요. 그럼 한 내용부터. 아, 그거 오늘 제가 네. 적은 우리 거라서. 아까 오선에서 사건 번호 이거. 그럼 일단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돈은 이제 제가 줬는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중간중간에 빌려준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형사는 저희가 같이 넣어놨는데 형사는 아직까지 검찰에서 조사가 아직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오히려 저한테 받을 돈 있다 하고 저도 오히려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돈이 그건 있으니까. 더 복잡해지네. 네네. 걔는 그러니까 계산이 항상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넣어주겠다 하는 그 보험이 내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주고받을 때 그쪽에서 계좌로. 빌려준 건 뭐예요?
저희가 4,800만 원 먼저 입금을 하고 그리고 제 생활비로 해가지고 뭐 40만 원씩, 50만 원씩, 뭐 100만 어떨 때는 100만 원씩 하는데 제가 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도움을 줬다고 해가지고 월급이 좀 뭐 600만 원, 700만 원 받으면은 너 그거 다 했으면 다 쓸 거 아니냐. 그러면은 자기한테 맡겨라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나중에 가서 얘기한 건 자기가 빌려준 거를 받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하세요. 빌려준 걸 받은 거라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생활비라 해가지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예. 자기는 그거를 빌려준 걸로 기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월급이 조금 있으면은 내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 다 쓰니까 나중에 줄게 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얘기하기에는 내가 빌려준 거에 대해서 돈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럼 그 빌려준 거라고 이제 자료가 어떻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건 이제 거래 내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 통장의 거래 내역이랑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빌려줬다고 그렇게. 네네네. 그렇죠. 네, 돈을 그렇죠. 맡겨놨는데도 곡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게 그런 일단은 식으로- 증거 서류고. 네네. 예. 그럼 돈 빌려준 거 뭐 차용증 거래 관계가 있어야 될 거 그런 아니에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혼자다 문제가 생기는 게 보니까. 그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증거인데, 그지?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도움을 다 줄 것처럼 제가 항상 힘들 때 뭘 다 최선을 다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그 사람을 믿고 난 뒤에 솔직히 믿으면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잖아요. 뭐, 자기들이 항상 뭐 증거를 안 남기잖아요. 네. 안 남기고. 그 말로 항상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소송을 해도 증거 없기 때문에 기각되고 이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전부 다 얘기하시는 게 차용증이나 이런 걸 왜 안 쓰셨냐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때 나이도 어린 상태였고 그리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아요. 뒤에 가니까 또 언니도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계속 돌려서 돈을 쓰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일단은 그 하여튼 그쪽에서 빌려줬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이제 뭐 그러니까 그 계약서 네네네. 그 자기도 없잖아요, 그죠? 그쪽. 자기도 없으면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사기를 치려고 한 건지 모르는데 녹취 파일이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재차 확인을 한 걸 녹음을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걔는 그랬지? 고수고 우리는 하수다 보니까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묘하게 네. 말을 섞었겠네요. 네네. 하여튼 10년 동안 다니면서 그런 돈을 빌려준 적이 사실 네. 없는데 빌렸다 그랬으면 그건 분명히 자기지만 또 증거를 증명할 그 차용증이 차용증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합의하에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건 사기죄 혐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이제 그 검찰 가서 수사하면서 이제 어차피 자꾸 반복해서 검사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 말로서 진술을 앞뒤 관계 작업하는 게 그 조사거든. 일단 형사고소에서 확실하게 그걸로 이제 진술을 봐놓고 또 이제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일단 좀 많이 조사를 깊게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형사님은 딱 거래 내역에서 제가 4,800만 원 준 거에 대해서만 이쪽에서 얼마를 주고 거래 내역만 따져가지고 벌써 검찰에 넘겼는 거에는 사건 혐의가 무혐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검찰에서는 이제 사건 아직 안 받는지 저한테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렇네. 조사는 아직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럼 일단은 그거는 기다려봐야 될 상황인데 검찰 넘어왔으니까 네. 그 검찰 조사는 형사 조사가 틀려갖고 그러니까 또 탄원서 아직 안 올렸죠. 네네네. 그럼 탄원서 올려서 엄중하게 경찰 조사는 좀 미비하니까 분명히 김혜연 씨 그 사례도 있으니까 왜 이렇게 허술하게 조사해서 나도 저처럼 이제 부실한 경우 만들게 하는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탄원서를 일단 올려야 돼요. 네네. 그래야만 검찰에서 바로 깊게 이제 당사자 불러갖고 대질심을 하든 또는 이제 뭐 하루 종일 물어봤을 때 이제 뭔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진술 받아내야지. 일단 탄원서부터 올려야 돼요. 참 증거가 진영 상태에서는 진술밖에 없거든. 그렇죠. 지금 얘가 애매한 게 우리하고 또 틀리니까 차원이 그게 지금 애매하고 일단 지금 하여튼 증거 없고 이제 무조건 이제 조사 그 진술로 이제 기록을 쭉 길게 남기다 보면은 그게 이제 만약에 검사가 깊게 이제 조사했을 때는 분명 자기 혐의를 박해낼 수도 있겠지만은 워낙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자꾸 이제 대출 안 대출하는 보려고 거거든. 네가 그러니까 그 돈을 줬고 그 보험이 해약되는 걸 싹 다 보여줘야지. 그거를 돈 경찰에 갖고- 다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근데 보험 뭐더라고. 해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해줬기 때문에 본인 과실 아니냐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그걸 해약을 안 해주면은 그게 내 건데 왜 안 해주냐 막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경찰한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그냥 말 그대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거래 내역을 했고 그것도 네가 합의하에 하지 않았냐. 그거에서 이제 그 검사가 끝나는 거예요. 하더라 나한테도 조사가 끝나는 대구에서 그 권도우 검사님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 검사님 죄송한데요. 보험이라 하는 건 우리가 이 텔레비하고 틀려가지고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 10년 동안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년만 넣으면 원금도 안 나옵니다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고객님들한테 나보고 설명을 하냐고 묻대. 그래 다 하죠 당연히. 그럼 저도 얼마나 손해냐고 지금 이렇게 얘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우리가 네. 이렇게 됐는데 네.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카시드가 추가 자료가 들어와서 기각 처리할 겁니다 했는데 지금 세 번째 여니까 네. 그 저거 뭐야 미유지 있잖아. 내가 옛날에 걔 출근 안 할 때 다 싹쓸이 해왔거든. 그거 보관해놨는 게 있어. 그 오늘은 조목조목 적어놨어. 80대는 아버지가 월 200만 원씩 연금이 갈 수가 있냐고. 네. 그리고 큰 오빠 이혼을 했고 아버지랑 같이 살며 저 고속버스 기사고 둘째 오빠 보험 얘가 왜 이걸 유지를 다 해야 되냐고. 고객은 고객이 납입을 해야지. 그리고 검사님께서 보험에 가입을 하셨으면 검사님이 돈을 내시 설계사가 내주시던가요? 적어놨어. 이번에 자기네 보험을 모른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구수정님 거 그때 보여드리는 서류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고객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하고 그때 그 대표님도 진술서 적어주세요. 네.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왜 한 번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날 그거 이어도 안 된다고 그 사무장님 가시는데도 여코 왔었거든요. 네. 두 개를. 근데 지금 말이 없으세요. 안 그러면 기각한다고 전화가 오기나 하겠는데. 일단은 보자. 그럼 일단은 어차피 여러 명이 다수가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그렇죠. 그 공동으로 또 이제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공동으로는 네. 안 할락해석하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뭐 5천만 원 그 선에서 사기죄 여부 이런 것도 따지니까 법적으로 따지면은 근데 만약에 공동으로 했을 때는 그 피해액수가 억대가 훨씬 넘잖아요. 공동으로 근데 공동으로 이거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금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같이 만약에 이게 기각처리 되면 재조사를 하기 위해 같이 이제 해가지고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한번 처리된 처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재조사를 할 수가 없고 다시 고소가 안 된다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했을 때고 이제 공동으로 같이 단체로 이제 고소를 했을 경우는 다르거든요. 그럼 법무사가 그 얘기는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니 고소권은 거의 다 이제 대검찰에서 이제 거의 기각 처리될 것 같은 판단이 떨어지고 저는 이제 아직 조사하려고 하는 단계니까 그게 만약에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재고소를 하면 안 되냐면 그러니까 그건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찰들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억대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여러 명을 봤을 때는 집단으로 뭐 억대 이상의 사기를 치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단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또 같은 또 회사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하나도 안 잘렸는 상태고 걔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지 날라갔잖아.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집단 소송을 해야 이제 더 확실한 거고 개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미미하다고 보고 자꾸 이렇게 일이 막 좀 약간 너저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그 관계 떠나서 같이 이제 새로운 각도로 그 사람을 이제 다수의 이렇게 피해 사기죄에 대해서 고소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명분은 좀 경중하게 달아야 되거든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니까. 근데 여기도 고소한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고소를 하고 한 사람은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거조차도 그게 원래 구속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할 수가 없는 게 걔 같은 경우는 아줌마고 애가 있고 거기서 계속 거주를 하기 때문에 불구속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대. 금액을 떠나 어디를 도망갈 그게 없다고 생각. 변호사가 그렇게 이제 또 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 상대 측의 변호사가. 상대 측의 변호사 그 고소장 보니까 답변서를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통장이랑 도장을 다 맡겼기 때문에 그거는 합의하에 된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이제 증거로 인해 가지고 다 무모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일단은 뭐 그 보험사의 생리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쟤는 너무 잘 알고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일이 되고. 오늘도 그래. 안 그래도 나 그 김수만 CCM님하고 김경계 CCM님하고 금융감독위원회 팀장님한테 전화해봐라. 이건 보험 사기다. 네. 하고 딱 거기다 적어놓고 나왔어. 이제는 한 개 한 개 이름 다 돼버렸어. 저번에도 제가 안 그래도 대구 본부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혹시나 검찰에서 전화 오면 답변해 줄 수 있냐고 하니까 아주 흔쾌히 답변 다 주고 자료도 자기는 줄 수 있는 자료는 본부에서도 주신다 했거든요. 네. 본인들도 힘들었으니까.
힘들었지. 뭐만 일이 터지고 하면은 고객들을 드수셔가지고 민원을 처리를 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족들 보험뿐만 아니라 고객들 보험도 그 사람이 다 가라니까. 그냥 이제 예, 임의적으로 넣는 거니까 고객들은 손해 보기 싫으니까 빼달라 하면은 그 사람은 회사를 상대로 이제 상대방이.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회사 본사에 있는 사람, 그 상담하는 사람은 고객님과의 이제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FP가 거기에 대해 수긍을 해버리니까 저희는 이제 손해 보고 돈을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편을 들어주려고 하시는 것들. 일단은 그러면 이건 이제 일단 검찰 그 아직 결과 안 났으니까 네네. 그때가 기다려보고 그 전에 이 내용을 토대로 기사 한번 올리고 네. 더 엄중하게 하시도록. 그러면은 저 뭐야 예. 내역서도 들고 와야죠 통장. 일단 뭐 여기서 이제 녹취했잖아요. 녹취했고 이 사실관계 이제 증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차피 이 피해자들 말 입장 듣고 그렇죠. 그 저번에 그 김효연 씨 같은 경우가 확실히 증거관계 봤기 때문에 네. 같은 경우라고 똑같아.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른 증거 필요 없이 요 오늘 진술만으로도 기사는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그런 게 자기 눈에 봤을 때 강한 사람은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 대상으로 범인 같아요. 그러니까 몰랐죠. 어느 정도 일에 치고 힘든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사망보험금을 시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거를 네.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도움을 자기 요청을 알면서 그렇게 알면서 네, 가서 다 알았어요. 일부러. 다 알고 그 돈이 저희 회사에 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약을 하면 어떻게 그걸 처리를 해야 그런 되는지 거는 또 상죄 중에다 재질이 악질이잖아요. 그럼 악질인데 더 처벌받아야 될 상황인데 왜뭐 경찰하고 검찰에서 그렇게 느슨하게 했는지 이것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법무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쪽에서 우리가 고소장을 적었을 때 이 사람이 강요를 해가지고 강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고소장을 적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권유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승낙을 하고 이 사람이 벌어준다는 그 목적 하에 우리는 줬다라는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일단 몰랐을 당시에는 나도 몰랐죠.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제 그 믿었고 그쵸. 그때는 사기꾼인지 몰랐잖아요, 그죠? 알았다면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지. 못했죠. 그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저는 또 김천보건소에서 예. 근무까지 나보다 하니까. 근무까지 하니까 제가 가서 민원까지 였고 2번 찾아갔잖아요. 제가 서류 다 보여드렸는데도 지금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그 계장님한테 네. 전화를 달라고 했고 한 번은 전화 드렸는데 다 끊었거든요. 음. 저는 이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진짜 솔직한 이야기로. 일단 뭐 그거는 네. 별개로 하고 어차피 이제 그런 상황은 또 이거하고는 또 다르게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고소가 걸려 있는 사람이 그래서 두 건이나 어떻게 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냐는 일단 또 그런 그것도 거니까. 별개로 또 보여 따져요. 이거는 뭐 그 이제 나쁜 사람이지만은 또 그 사람도 또 살기 위해서 사는 살기 위해서 거니까. 하는 거니까. 그 뭐든지 이제 한 사람이 아무리 혐의가 짙어도 사실관계가 뭐 법적으로 판단이 안 나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살아갈 구미가 되거든. 참 우리 뭐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고 왜 저런 사람을 국가적 간대에 봐주냐 이러지만은 뭐 법적으로 아무것도 결과난 게 없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근데 그 사람이 솔직한 이야기로 백이 없으면 거기 들어갔겠어요? 못 그렇지. 들어가잖아요. 예. 저 오빠가 시의원이라 일단 하면 그거 하나 모 가지고 의원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건 또 나중에 또 다 따져서 물어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일단 여기 그 기각까지 검찰 조사 중이라는 게 네네. 언제쯤 이제 그 확실될지 그것도 내일 알아야 되거든. 전화해봐. 자꾸 전화를 해야 돼. 나는 일단- 수시로 전화해. 그러니까 6개월 걸린다 하긴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언제 시점 넘어갔죠 그게? 1월 달에 넘어갔어요. 1월달에? 네, 12월 중순쯤에 검찰로 넘어간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1월 초에 검사가 담당자가 됐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1월 초 초에 이제 담당 형사가 또 바뀌었다고. 형사가 검사가 네. 지금 증건 나갔거든. 네. 서로 검사이더나 박형규 검사인가? 박형부더나. 그러니까 검사가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제 탄원서 올려야 또 좀 더 박재호. 박제되고. 네, 누구요? 박재호 검사. 그럼 일단 탄원서 쓰실 줄 알잖아요. 예, 이제 나 네, 예, 알죠.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돈을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이제 다 도와줄 것처럼 얘기를 다 해놓고 그러면 이거 캡처할 줄 알죠?
이거는 제가 돈 받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던 뭐 나는 이걸 다 캡처해가 사진 다 예. 떴다. 사진 떠가 복사. 그 차례대로 캡처해서 이제 번호 적을 테니까 일단 입력부터 해놓고 번호, 제가 핸드폰 번호로 예. 그러면 010 010 3546 3546 9865 9865 번호 맞으세요? 3598 예 맞아요. 김도형 김도형 기사님. 김도형 제가 캡처를 해서 그러면은 사진으로 지금 핸드폰에 이 사람이 2개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때는 제가 이제 돈을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병원에서 이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도 자기 전화 안 받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이코. 예,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돈을 보내줬으니까 고맙다고 얘기를 하니까 항상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제 명의로 또 렌트카를 타고 있거든요. 근데 돈이 입금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돈에 대해서 계산을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만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렌트카 지금 돈이 어디서 나가는 이 사람이 돈을 내고 있어요. 명의는 얘 명의고. 명의를 그것도 이제 진짜 번개불을 콩고하면서 차를 바꿔야 된다 알아봐 달라 이래가지고 저랑 저희 팀 지금 현재 있는 팀장님이랑 알아보고 차 이거 하면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또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또 거의 78만 원 되는 그랜저를 또 끌고 다녀야 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소금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이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다 그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리스 차량 명의 하려면 인감 이런 거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요즘은 리스 차량을 하다가 계약하는 부분에서 사인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이제 그 리스 한 자체가 또 서류기 때문에 그걸 빙자해서 또 딴 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캐피탈이랑 저랑 개인 대출을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하고 차 키를 그 사람한테 제가 직접 준 거죠. 여기서 계약하고.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1년만 쓰고 이제 자기 명의로 가져가든지 하겠다 하면서 사무실에서 농담 삼아서 저한테 1년 뒤에 네가 타 이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잘랐거든요. 그 78만 원 되는 돈을 제가 어떻게 타고 다니냐고. 네. 그때 또 그 시점에 제가 또 차를 타고 있는 상황이어서 못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본인은 이제 제가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 제가 탈 능력이 안 되니까 500 몇십만 원 보증금을 내주고 자기가 1년 타고 제가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에. 그러니까 이렇게 위한 또 빌미를 또 일부러 만들 수도 네. 있었네요. 그렇게 빌미를 잡으면서 계속 이제 저 때문에 애들 때문에 저랑 뭐 이렇게 연관을 지었다 하면서 뭐 저를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럼 처음에 리스 할 때 네. 명의 빌려줄 상황이 그럼 어떻게 시작된 거지? 그 전에 것도 소나타를 빌려줬다며. 소나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저희 회사 왔을 때 예. 아반떼를 타고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아반떼 HD인가 그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것도 렌트로 해가지고 장기 렌트로 해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소리가 너무 심해서 저희를 항상 끌고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차의 소리가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민감해가지고 차의 소리가 좀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같이 가가지고 차를 그러면 렌트를 좀 해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한 달이니까 제 명의로 같이 타고 다니고 뭐 장거리 가면 네가 타고 다녀라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한 달이니까 저는 믿고 따르던 언니니까 한 달을 해줬어요. 한 달, 2달 해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리스 하나 렌트 하나 금액이 비슷하니까 네. 그냥 하자 이랬는데 그 시점이 여기 언니 친구분한테 계약금을 받는 시점. 김금아 계약 씨. 몇 김금아 씨. 년도지 그게? 2014년 2014년 12월 달에. 이거는? 네. 12월 달이야? 네, 12월 달에 우리가 계약이 들어왔어요. 알지. 11월 며칠에 들어왔어요. 자동차. 응. 리스타. 리스타. 그 전이야. 2014년 11월 달에. 11월 달에 들어왔어요. 소나타. 소나타 말고 그랜저. 아니다. 그런데 그 전이야. 그랜저는 2014년 11월 달이고요. 그 전에 소나타는 70 몇만 원씩 내는 거는 6월 달부터인가 해가지고 3개월치를 끊어서 달달이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서 렌탈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월급을 받았으니까 내라고 얘기를 하고 2014년 11월 달에 11월? 네, 11월 달에 그랜저를 이제 계약을 하면서 자기가 그때 이제 500 몇십만 원을 먼저 보증금을 529만 원 보증금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약을 했는 거거든요. 명의는 이제 여기 하고. 네, 제 명의로 하고. 내 그걸 안 적어냈다. 거짓말 했는 거.
그하면서 검찰 조사에서는 저한테 빌려주고 돈이 없어가 얘가 돈 없어가 빌려줬다고 529만 원을. 그리고 그 명의를 왜 본인이 안 하고 저를 했냐면서 그러니까 제가 1년 뒤에 타고 다니기 위해서 자기가 미리 계약을 한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차가 필요했고 저도 차가 필요하니까 1년치만 자기가 타고 다니면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을 빌려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치. 그 소리가 이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서류에 대해서 증빙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벌써 이제 검찰에서 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 현민은 저 집에 언제 들어갔노? 화성 아파트. 그 화성 아파트는 2014년도인가 들어갔어요. 심의양이 그때 처음 데리고 왔을 때는 집이 비가 줄줄 새는데 산다고 안 했나? 그때는 주택에 살았었고요. 그러니까. 그 심양 팀장 그때 그거 나가면서 이사한다 해가지고 2014년 3월달인가 이사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사한다고 한 2주 정도 쉬었거든. 그때 팀 내준다 하면서 이래가. 그래, 근데 그것도 적었다. 1,500만 원씩 월급 받는 사람이 왜 집이 없어서 보증금 1,000에 월 65만 원짜리 세를 사냐고. 검사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일단 뭐 어차피 그 남편이 보험사도 무직이죠. 그 번 돈을 어차피 이제 돌려받게 한다는 걸 또 대충 아는 상태에서 그 돈은 뭐 큰 돈이 아니다 판단할 수 있겠지, 검사들도. 그래 했는데 오늘은 조목조목 다 적어였어. 1번부터. 얘 돈이 투입되는 것부터. 아니 그걸 자료를 만들어 드렸는데 네. 안 보셨어. 잘. 그치. 그리고 오늘은 1번부터 쭉 싹 다 적었어. 오기수기까지 다 적어있어 내가. 오기수기 계약도 다 가라잖아. 본인 넣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 되면 자료가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얽혀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형사들은 그런 깊게는 또 수사할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합을 뭐 하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잖아요, 모든 상황이. 그렇죠. 그 저희도 그렇죠. 경찰 조사할 때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조사만 딱 끝내고 이거 왔다 갔죠? 금액 맞죠? 맞췄습니까? 그래요? 단순하게 하면서 보셔야 예, 되겠네. 딱 그러고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저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도와주겠다 얘기해 놓고서 얘기를 하려 되면은 그 말 말고요. 이거 맞습니까? 맞죠? 둘이 합의했죠? 그럼 알겠습니다. 그 어디 경찰서 어디서 했어요? 김천경찰서요. 거기 맨 강력계. 그때 아니 그 형사는 다른 데 갔고 그때 그때 그 담당 수사과가 지능과에서 했는가? 아니요, 그 경찰지. 강력계에서 했어요. 강력기 그 경제팀 이거는 아이가? 강력계 아니 사기죄라서 강력계로 강력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능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예. 그 이제 탄원 올릴 때 수사부서를 당연히 강력계 왜 강력계를 하지 그 전문성 경사한테 그러니까 이런 그 경제 관련해서는 지능과나 뭐 경제사본 경제사본 그래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야 맡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그때 민원에 서류를 넣으러 갔을 때도 고소입니까 뭡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렇다니까 바로 거기에서 민원실에서 데리고 가는 게 강력계였어요. 팀장님한테 제가 그 수사 서장님한테 올라가 개난리 지겼잖아. 예. 얼굴을 알잖아 저보고. 예. 아니까 바로 그분이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예. 다른 분한테 그 뒤에 제일 나이 드신 분한테 넘겼는가 봐요 그때. 근데 3일 만에 바로 했었거든요. 네. 우리 사건이 최인규 검사님한테 있으니까 얘 사건도 거기다 바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이금조 수사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지인이라고 또 들어오니까 네. 했고 전화를 몇 번 드렸었어요. 참조를 좀 하라고 했는데도 아예 그걸 무혐의 처리 딱 해가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오늘은 네 거를 안 적었어. 529만 원에 렌트했는 걸 얘가 돈이 없어서 빌려줬다고 했는 걸 내가 적어왔었거든요. 예. 그것도 지금 다 적어야 돼. 근데 529만 원이라는 렌트라는 자체가 그때 제가 타고 다닐 이유도 없었고 그때 제가 제 소유의 차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차는 순수 제가 뭐 월세비 그거 달달이 돈 나가는 것도 없이 그냥 유지비만 가지고 있으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고 멀쩡한 차였는데 529만 원 제가 빌려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를 확실하게 일단은 내가 상황 다시 증거로 올려야 되겠어, 그거. 만들고 그럼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사를 처음부터 지능계로 다시 해야 돼요. 이 강력계는 뭐듯이 묻는 말 대답하는 말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사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자기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주고 받았니 이거 가지고는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 사건. 의미가 없죠. 그분들은 계산을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얘가 줬는 금액, 그 사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을 토탈해가 박현미가 또 거래 내역해가 도장 내주고.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추 맞아 떨어져요. 근데 보험이라 하는 것도 돈을 줬지만 그 보험이 해지가 되면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다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형사들이 모르시더라고. 그렇지.
그러면 하여튼 이건 이제 부실 조사 맞잖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예. 다시 이제 조사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아니면 검찰에서 다시 해달라고 어차피 넘어왔으니까 검찰에 좀 이제 전문적으로 깊게 엄밀하게 해달라고 탄원서부터 강력하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고 그래야 근데 사람들이 알아야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탄원서가 필요가 없다 하더라고. 제가 누가요? 검찰에서 검찰 왜 그런 소리 하지 경찰에서? 나는 안 잘렸고 얘는 잘렸기 때문에 몰아가 써줄 수도 있다고. 몰아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회사의 회사는 나처럼 직원끼리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사 언니를 예.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다 써줬다고 이야기를 하지도 아니 그것도 아닌데 이랬어. 너무 억울한 게 얘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적어주는 거지. 없는 이야기 못해지는 않잖아요 모두. 일단 12월 달에 이제 그 검찰로 넘어간다라고 통보받았다 이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게 2월 달에 아니 검토도 안 됐을 수도 있고. 네, 아직 검토는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담당 형사가 바뀌면서 그 검사 자체에서 뭐 그 법무사님이 얘기하시기에는 그 이제 그 전에 계셨던 분이 자기가 깔끔하게 정리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간다 해가지고 그거 이제 서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6개월 안에 뭐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전화를 자꾸 해야 돼. 일단 내일 좀 확인 전에 좀 해보실래요? 네네네. 하고 일단은 이건 이제 이거 같은 사건인데 그 너무 이제 전문성 없이 그 대충 조사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이제 조사를 안 해주시면 우리는 국가에 탄원서 내고 좀 강력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네.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대답한지를 보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죠. 일단.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조사가 깊게 들어가야만 뭔가 해결될 수 있지. 그렇죠. 몸에 대가 그냥 누군가가 아는 단순하게 사건 처리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일단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질 것 같으니까 내일 결과 보고 또 내가 그 조합해서 일단 기사는 알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제 거도 또 한번 보건소에 좀 한번 주실래요? 가는 거예요? 예. 언제쯤? 저는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 가세요. 그거 만나려고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 아니, 쪽에서는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데 그쪽에서는 그걸 왜 하냐면 신영언니가 벌써 또 이름 들어가는가 이가 조사를 다 해봤어.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출근을 했대요 지금. 근데 그건 아니잖아. 아, 뭐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은 최대한 가면을 쓰고 해맑게 일단은 뭐 그만큼 그래도 놔둬도 상관없잖아요. 일단 잘리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돈이라도 벌게 해놔야 되지. 돈이라도 벌어야지 아니 우리가 받을지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돈을 벌어서 저희한테 갚아야 된다는 그런 죄책감이 죄의식이 없고 없으니까. 오히려 자기네들 생계 그리고 지금 차량도 원래는 2월 달에 돈을 납입을 안 해가지고 회수가 되는 상황,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지금 또 납입을 해놓은 상태야. 그것도 저희 회사에 있는 고객들의 계약건을 다 해약을 시켜가지고 그치. 자기가 돈을 받아서 자기 생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보고서에 있으면 찾아서 뭐 만나는 거 뭐 전화하는 것보다 왜냐 또 전화를 했다가 또 왜 남의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면서 도리어 뭐 고소 고소한 나갈 이렇게 수가 할 수 있는 있으니까. 그런 상황 같거든요. 그거는 그냥 좀 이따 나중에 나중에 하는 게 나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왜 취업 여부 관계를 이제 밝혀내서 왜 이 사람 이런 사람을 지냈냐 따져보면 되는 그러면. 거니까 직접 뭐 대변할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끝나면은 고소건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악보가 잡히면은 그때 얘기해도 안 돼요. 여기도 법무사 지금 이제 같은 데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요. 배상권 법무사님한테.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를 선임을 한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조금 늦게 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언니가 거의 1년을 하고 난 뒤에 제가 고소한 상태라서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근데 지내다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고 나고 돈을 요구를 하니까 사람이 이제 완전히 확 변해가지고 내가 줄 돈이 어디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이 변해버리니까 그때 이제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법무사님이 이렇게 조금 뭐 정직하게 뭐 공평하게 일 처리하는 것 같던가요? 법무사님이요? 그러니까 법무사님. 법무사님들 다 바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희 얘기는 다 들어주시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어떻게 사건 조사가 이렇게 되고 기각이 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전에 어떻게 썼는지부터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기 있는 소리는 다 드렸어요. 저 가서 이야기하고. 일단 요 법률 자문은 또 뭐 법무사 말고도 그 법률구조공단에 가도 자문은 해주거든요. 조공단에. 예, 법률구조공단. 근데 그때 저희가 고소를 하러 가면서 그 김천 법원 앞에 이제 이거 무료 상담해 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또 그냥 뭐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래 이래가지고 이래 하면 되고요.
변호사 선임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제 거의 그냥 터무니없이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지청 옆에 법률 네네네. 거기잖아요. 거기가 법률구 좋은다니거든요. 부산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고소하시면 되고요.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소하시면 이건 뭐 됩니다. 딱 한 번에 뭐 사기가 당한 것이 아니라 시일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조사기가 이제 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디에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 이제 사회적인 문제니까 그럼 일단은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필요받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사회 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것도 조급하게 돈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좀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끄덕지게 가야지 중간에 이제 포기해보면 또 죽도 갔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민사소송 들어가는 부분도 아직 민사는 처리를 안 한 상태거든요. 네. 어떻게 써야 되고 형사에서 지금 이렇게 틀어져 버리니까 지쳐지. 일단 뭐 그점에 이제 형사가 끝나면 그걸 근거로 또 민사소송 하는 게 유리하니까. 네, 근데 형사가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혐의가 없다고 하면은 민사도 어렵다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만약에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기각이라도 이제 다처했을 때 분명히 사기죄 맞잖아요. 이건 맞죠, 사기죠. 그 다수에 대한 사기를 한 건 더 큰 범죄잖아요. 그래서 아직 절차가 남았잖아요. 개인적으로 네. 했을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뭐 무혐의 나올 수 있어도 그럼 여러 사람이 합쳤을 때 뭐 억대 이상의 피해를 본 거는 왜 이런 사람을 기각했다는 거는 또 법에서 잘못 심판된 거기 때문에 그거가 더 문제될 수 있는 거거든. 네. 둘이 공동으로 이제 강력하게 고소를 다시 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알아보셔야 되고. 네, 일단 내일 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차 준비해가지고 같이. 네네네.